금쪽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오 박사님을 꼭 뵙고 싶다면 네. 직접 SOS를 어허. 하신 분이고요.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고. 오신 분입니다. 와. 진정한 오바라기 고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13살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 배우 김혜리입니다. 와. I'd march with decorated soldiers to get your 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대화를 낳기 위해선 피라미 한 마리를 던져버려야겠네요. 지금부터 멘터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귤 하나를 까주세요. 편안하게. 이게 무슨 귤 까는 거? 했습니다. 다 까서 한 번에 딱. 다 까셨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고객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고객님. 끝났습니다.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네. 제주도 내가 살고 있는 곳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웰컴 티는 심신 안정해 준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잔 예. 마시십시오. 천천히 네.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아, 좋다.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 오 박사님을 뵙고 싶었다. 네, 제가요. 네. 얼마 전에 TV를 마침 보고 있는데 남성진 씨 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성진 씨한테 연락을 했죠. 네. 나 금쪽 상담소 좀 나가게 다. 잘 오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라도 네. 빨리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열심히 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같이 이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든든하다. 자, 우리 또 오 박사님의 이 상담 전에 거쳐야 될 이 또 테스트가 있죠. 자, 또 제주도 하면 또 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이 김혜리 씨를 위해서 귤을 준비했는데 이 귤이 바로 귤 까는 유형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자, 믿거나 말거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꽃잎처럼 귤을 까신 당신은 상상력이 풍부하며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단 지금 처한 상황을 회피해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약간 그래요. 맞아요. 알려들었어. 정신 바짝 차리셨네. 알려들었어. 어때요? 멘탈 테스트 기계 막히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학회에 이거 진짜 100개 가져가서 큰일 나요. 아니, 한 번만 제명당. 아니, 거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분이 좋은데. 아유,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사실 지금 우리 혜리님께서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SOS를 치셨나요?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혼자 애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니까 애기는 진짜 열심히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저랑 싸워요. 너무 제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혼자서 뭘 막 하더라고요. 네. 하루는 들어가 보면은 무섭게 막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진한 화장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일하고 들어갔더니 눈썹을 반 정도 잘라놓고요. 앞머리 2개를 이렇게 노랗게 탈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썹을 민 거예요? 네, 밀었어요, 이렇게. 제주도로 전학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는 얘가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이왕 꺼내신 거니까 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딸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저랑 대화를 할 때 첫 마디는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면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너 아직도 핸드폰 해? 그러면 아니야, 이거 숙제 때문에 본 거야. 핸드폰 줘봐. 그러면 엄마가 이거 확인해 보면 알아. 아니야, 엄마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마디는 거짓말. 그냥 한번 화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먼저 거짓말 먼저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 아이가 니 아, 진짜? 니니. 니가 나와있으면 아이고. 아, 진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나랑 한 약속 9시 반에 자기. 뭐 자기 물건 챙기기. 핸드폰 1시간에 하고 집에 와서는 거실에 내놓기. 매번 하는 약속인데 매번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공부 1등 하라, 뭘 하라 그게 아닌데 왜 얘는 이거를 안 지켜주지? 그런 작은 것들. 또 하나 이제 요즘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루에 전화를 한 30통은 해요. 30통이요? 네. 뭐 정말 너무 사소한. 엄마 나 오늘 뭐 입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하나하나를 그냥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되게 좋게 받아줘요. 아이한테도 예쁘게 얘기해. 그랬어? 나중에 이제 한 20통 이상 되기 시작하면 알았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얘가 분리불안이 있는가 저하고. 그것도 제주도 이사하시면서부터 심해진 네. 건가요? 네. 그전에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그렇게 하거나 하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 30통은 조금 좀 심하긴 한데 근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따님분이? 보통 하는 게 이제 친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조금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아침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고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집이 굉장히 아빠가 무서우셔가지고 집에서 발소리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주무실 때는. 절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러거나 말라 우당탕탕탕탕 문 팍 열고 엄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쟤는 정말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건가? 엄마가 너무너무 지금 촬영을 나가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러고서 엄마 지금 좀 전에 들어왔잖아. 미안. 근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가 타인의 어떤 마음이나 네. 입장을 좀 이해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문제도 여러 명과 친하지 않고요. 자기의 사람을 하나를 두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의 딱 단짝. 그러시군요.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걱정되죠. 자기 자신의 문제는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하던가 뭐 괴로워도 내가 괴롭거나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의 문제는 그 괴로우며 밀려오면 이 마음이 파도가 덮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언제나 이 자녀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부모를 마주대하면 대부분 다 혜리 씨 같아요. 이렇게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고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대신 해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그럼 막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제가 이제 아기를 늦게 낳아서 사실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있으면은 예은이가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저는 없을 것 같고 제 나이 전이라도 그리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세상에 그냥 혼자 남아서 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애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혼자 남을까 봐 그런지 무서워요. 그러시군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을 때 어떡하지?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혜리 씨가 이 두려움이 탁 건드려지면 약간 아이를 좀 평정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은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이렇게 봤을 때 대체로 어떤 것 같으세요? 대체로. 완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히 반반. 정말 저는 친구같이 장난도 같이 쳐주고 오히려 예은이가 아우 제발 유치하지만 막 이럴 정도로 장난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너무 괴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를 아는 애한테 예전에는 아빠한테 가라고 짐 싸서 복도로 내쫓은 적도 있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체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진심은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정말 네, 아빠한테 아니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렇구나. 그런 거 뭐 아니면 난 도저히 너랑 이제는 못 살겠다. 내가 너랑 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병나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너랑 못 살 것 같아. 너는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는 서울 가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걱정을 하다가 막 두려웠다가 나중에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제일 화가 나세요? 어떤 걸 딱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저 혼자 다 해와서 아이가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배신감 같은 게 그때는 솔직히 느껴졌어요.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네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겠네. 그리고 이렇게 모습에 이렇게 좀 약간 아빠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왜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를 하나도 안 닮고. 원래 유전자는 반반씩 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닮아 보이는 거지. 사실 반반 닮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혜리 씨 이야기를 쭉 다 들어봤고요. 또 우리 김혜리 씨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누구시죠? 나와주시죠. 우리 김혜리 님과 의견이 다른 분. 네. 조금 작은 친구 같은데? 뭐요? 아, 오박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가 예은이구나. 네. 반가워.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네. 우리 예은이를 선생님이 좀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너 생각과 네 마음이 좀 궁금해서 선생님은
예은이의 생각, 마음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 지금부터. 엄마는 예은이의 마음을 어떨 땐 잘 모르겠고, 요즘에는 많이 다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 엄마는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엄마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도 많거든.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해요,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아직도 하고 있니? 그러면 아니요, 조금 전에 꺼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은이 나름대로 그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 없는 건 없잖아. 네. 들어보자. 일단 안 혼나야죠. 엄마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혼을 내시는구나. 혼이랑 화 같이 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를 다. 어휴, 더 무섭네. 혹시 기억나는 상황이나 사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영화를 보면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엄마 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엄마가 내가 그랬잖아. 더 그러면 핸드폰 뺏어버릴 거라고. 그러셔서 제가 필사적으로 막죠. 그러면 엄마가 그냥 나가 하면서 제 물건을 던지고 방에서 쫓아내버려요. 방에서 나가라고? 네. 그럼 이제 우리 예은이 마음은 어때?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사소한 건데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좀 밉죠.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제주도로 간 이후부터는 예은이가 엄마랑 더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한다. 그래? 그런 면이 있나? 아니 30통 전화한 적이 없죠. 전화한 적이 없어. 있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계속 전화를 해봐야 될 거예요. 받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엄마랑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이런 거는 아니네. 네. 엄마가 제가 독립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 반에서 제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독립심이 많은 편에. 너무 다른데? 완전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예은이하고 예은이 자신이 보는 예은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네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 예. 집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뭐 오늘 급식 뭐 나왔니? 이런 얘기를 하지. 뭐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예은이는 정말로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 솔직히 나 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엄마가 되게 뭔가 작은 사소한 거에 예민한 것 같은데 이거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와 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구나? 네. 알겠어. 선생님.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엄마가 했던 얘기 중에 시점 분장을 하고 막 머리 갑자기 막 탈색하고 막 눈썹 막 밀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우리 예은 양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큰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구나. 그냥 즐거움.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예은이? 선생님 보살 같으세요. 잘 그랬어? 아니 넉살이 좋네. 또 예은이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 네.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한다. 말을 잘한다. 13살짜리인데 진짜 어른스러워. 어른이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와. 우리 엄마인 우리 김혜리 씨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쭉 들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어떤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엄마는 지금 힘든데 본인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왜 그러지? 근데 그 사소한 일이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사이가 좋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막 병이 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왜 죽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문제가 깊다.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이 상황 또는 아이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냥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좀 더 이해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을. 일단 엄마는 굉장히 아이를 잘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숙제도 해야 되고 일찍 재워서 키도 키워야 되고 아이가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 아이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영아나 유아기는 아이를 잘 먹이고 또 너무 애가 안 자면 어떻게든 재워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좀 달라요.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영아나 유아기에 중요한 거를 계속 강조하면 애들이 내면이 성장을 못해요. 이때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아이는 의논하고 싶거든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 난 이럴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보면 요거 먹어라 요거 먹지 마라. 너는 왜 뭐 양말을 이렇게 삐뚤어 신니. 너는 왜 몇 시에 안 자니. 이 얘기를 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와 요 나이에 정말 의논해야 될 걸 못해요. 의논할 대상이 없으면 망망대해 이렇게 돛담배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근데 사실 있죠.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가 예은이한테 이제 물어봐요. 오늘은 어땠어?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몰라요. 아이가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말을 잘 안 할까요? 왜 마음을 안 터놓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나 김일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생각하셔야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보고 예은이가 문제가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하는 반응에 유난히 화가 나고 또 못 견디겠고 막 두렵고 이런 거는 예은이 쪽에서 제공했다기보다는 엄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박사님 우리 예은이는 왜 그래요가 아니라 박사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상황을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까라고 혜리 씨 자신한테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은이는 엄마입니까 딸입니까? 혜리 씨는 예은이한테 엄마인 혜리 씨를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감싸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입장과 엄마의 고통과 엄마의 외로움을 예은이가 알아서 나를 좀 토닥여줬으면,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의 외로움을 이 아이가 좀 많이 채워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 힘들었어? 이런 말도 듣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너무 힘들게 들어왔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엄마 힘들었구나 이런 애도 있지만 그냥 엄마 나 오늘 잘 학교에서 이랬다? 그러면 이제 혜리 씨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얘는 이걸 모르고 지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하네. 지 운동화 사달라고 하네. 근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엄마한테 필요한 요구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운동화 필요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말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혜리 씨는 딸이 엄마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토닥토닥 우리 엄마 힘들었구나 이래주길 바라니까. 근데 그거 아직 예은이가 못해요. 아무리 엄마와 딸이 가까운 사이지만 엄마는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고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인 딸이 마치 부모가 하듯이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감해서 채워주는 거는 현재 예은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그건 좀 무리한 겁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은이가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인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 집단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네네. 대개 배우자 내지는 자녀, 본인의 또 부모 이런 분과 이제 헤어지거나 분리될 때, 뭐 예를 들어 이혼 내지는 누가 사망하거나 또는 자녀가 왜 결혼을 한다든가 또 대학에 가서 이렇게 집을 떠난다든가 이럴 때 확 불안이 생기면서 두렵고 이 분리되는 거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분리불안 증상들은요, 극도의 질투심을 보여요. 그 왜 가끔 아침 드라마 보면 며느리를 질투하기도 하고 아들을 뺏긴 것 같고. 예전에 영화 올가미. 올가미야. 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녀가 이 배우자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뭔가 이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자와 대화가 좀 많이 줄어들면 이게 바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죠. 나를 버릴까 봐.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예은이한테 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전혀 그럴 의도도 없으시지만 사실은 얘가 나 언제 싫다고 하고 자기 아빠한테 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오거나 그럼 좀 불안하고 그러세요? 눈에 안 보이면? 같이 가죠. 아, 그러시구나. 같이 가시는구나. 그럼 어디 계세요? 엄마들이랑 얘기하고. 네. 뭐 청소년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또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시죠. 그렇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혜리 씨 내면에 그 고통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혜리 씨는 어떨 때 마음이 제일 힘드세요? 혼자 그냥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깨가 무거우시군요. 네. 저희 엄마가 좀 한 10년, 15년 정도 아프셨어요. 그 어쩌면 엄마가 저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거를 못 받은 거를 제가 딸한테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 엄마가 저와 예은이가 탔었어요. 막 다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런데도 이제 엄마는 그때 저한테 제가 혼자 설 수 있게끔을 도와주셨었어요. 네. 이제 처음 미스코리아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행사를 나갔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엄마가 혼자 보냈어요. 혼자 택시 타고 이제는 너 사회인이니까 네가 해결해.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은이가 좀 그렇게 강하게 크기를 바란 거였는데
막상 제가 이제 조금 이제 힘든 시기가 되고 그랬을 때는 엄마가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주지 못하신 거죠. 아프셔서. 네. 아, 그러셨구나. 그냥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은이한테 더 많이 기대게 된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마음적으로 많이 기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부모 아이라는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어머니는 아프시고 또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했고 예은이는 점점 자라나는데 내 마음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예은이의 걱정처럼 드러나지만 사실은 혜리 씨 마음 안에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나는 해야 되지, 이런 불안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어쩌면 엄마 김혜리의 마음을 좀 보는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혜리 씨가 걱정하신 것처럼 예은이가 아주 어려움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데는 최소한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예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뵈니까 우리 혜리 씨는 치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유머가 부족해. 조금. 그래서 아이에게는 조금 편안하게 위트 있게 대하시면 되는데 너무 진지해. 너무. 그러면 아이가 엄마의 그런 감정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약간 유머러스하게 아이를 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들어간 예은이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2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꾸 갈등이 있을 때는요. 옆에서 소곤소곤 귓속말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오른쪽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이제 왼쪽 뇌로 좀 전달이 잘 되는데 이제 이게 좌측 이쪽이 언어적인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인가요? 예은이의 오른쪽. 아, 예은이 네. 오른쪽. 네. 아이, 뭐, 또 오른쪽, 왼쪽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서 얘기하다가, 잠깐만. 야,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꾸 맞대면 하면서, 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옆에 이렇게 붙어서 소곤소곤 얘기하면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거 하고요. 그냥 매일매일 아이랑 얼굴 딱 볼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한 15초 정도 아주 크게 웃는 거. 그냥 뭐,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웃다 보면 실제로 또 웃긴다. 되게 웃기잖아요. 상대방 웃는 거 되게 웃기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 대뇌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이라든가 세로토닌, 엔케팔린, 뭐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웃으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애써 노력하는 거죠. 그냥 하하하하 웃고 그냥 배를 잡고 하하하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웃긴 것 같지만 도움이 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은이가 20살이 넘으면 엄마 김혜리 씨가 외로울 때 가장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은일 겁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또 나이에 맞는 자기 표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좀 눈높이를 잘 맞추시면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김혜리 씨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매직을. 팁을 주고 매직을 줬는데 바로 또 집에 가면 뭐 쑥스럽니 뭐 또 아무도 없으니 또 살짝 뭐 이럴 수도 있을까봐 금쪽 상담소에서 네. 우리 김혜리 씨와 우리 따님 예은 양하고 함께
화해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너무 네, 뭐 화해를 좀 그렇고. 그냥 둘만의 시간. 둘만의 시간을 저희가 네, 특별히 처음으로 네. 말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 예은 양 멘탈 케어룸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 김혜리 씨도 네. 예, 멘탈 케어룸으로 예, 자리 좀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약간 좀 다르게 보일 거야 지금. 엄마가 오늘 알았는데 엄마가 예은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대. 예은이가 엄마 이해해 주길 바라고 예은이가 엄마 더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랬나 봐.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엄마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My addictive personality always gets the best of me. Like a train that never stops. 여기가 오른쪽이야, 여기가 오른쪽이야. Track with the wheels 여기. spinning fast.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엄마가 너한테 기회에 대다고 얘기할게. 자, 두 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네. 엄마에게, 예은이에게. 청소년 시기가 되면 약간 서로 멀어져야 합니다. 그게 잘 지켜봐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예은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엄마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잘 믿어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 그게 아마 내면을 키워갈 거고요. 우리 예은이 잘 클 겁니다. 고마워요 예은 양. 자, 이번에 모실 고객님은 말이죠. 네. 도투더독. 어떤 도둑? 도둑? 도투더독. 도둑이 지금 방송에 가능할? 가능할? 사람이 왜 이러실까요? 진짜 버릇 쳤는데요. 네, 사람의 마음을 아이고. 확 훔친 신 스틸러 고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고객님. 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데뷔한 지 벌써 22년이 된 연기자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이 웬말이야. 미소 천사가 나타났어. 진짜 동훈 오빠 맞아요? 아 맞다니까. 보고 싶었어.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가장 끌리는 달고나를 골라주세요.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돼.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기 위해서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기 위해서 별이 찍힌 별 진짜 어려운데. 별 어려운데. 고객님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아우, 웰컴 또 웰컴 투예요. 그리고 김정아 고객님과 딱 어울리는 만능 히비스커스 차. 개인적으로 히비스커스 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하고 상큼함이 터지는데요. 네. 이름 봐. 저희 금쪽 상담소에 오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던 박사님과 제가 너무 팬인 세 분을 만나 뵙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되는 일인데 제가 또 상담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더 두 배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래양, 예. 요거 또 달고나 한번 테스트 좀 결과를. 예. 자, 너무 궁금해요. 분명히 이렇게 완벽한 분에게도 빈틈이 있을 거예요. 달고나에 찍힌 도형이 이번 테스트의 핵심인데 끌리는 도형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 성격 테스트. 모났어. 발랐다. 틀렸습니다. 자, 별을 선택해 주신 김정화 고객님은 즉흥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이디어가 샘솟는 창의적인 성격으로 반복적인 일은 절대 못하는 타입.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니 주의. 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새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흥미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재미로 준비한 건데 이렇게 멋지게 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 그럼 동그라미 나는. 동그라미요. 자, 우리 정현돈 씨는 의사소통을 잘하고 사교적인 사람. 계획을 세울 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 여기서부터 조금 약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테스트입니다. 예. 전혀 증명이 안 됐어요. 육아 문제로 나오신 겁니까? 사실 육아 문제는 여기보다는 요 앞타임에 그러니까 약간 좀 타임을 너무 사실 금쪽하는 내 새끼 정말 애청자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팁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저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떤 고민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역할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커피 사업을 시작해서 뭐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딸의 역할. 그것들을 왠지 제가 다 일일이 개입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완전 그냥 구석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나는 쓸모가 없어까지 막 가게 되고 내가 못났는데 괜히 이 일들을 시작했구나 막 이런 부분들까지 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박사님 뵙고 정말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너무 맞아 하니까. 거의 동원방청회처럼 맞아. 그러다 보니 오늘 박사님 아니 근데 TV를 보시는 모든 엄마들, 충남들이 너무나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정화 씨가 얼마나 그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한번 우리 펼쳐나 볼까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들 둘이면 진짜 전쟁터인데. 2살 차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8살, 6살이에요. 우와. 배우들 일이라는 게 밤 늦게 끝난다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거리가 멀다거나 네.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주로 지방 촬영이 있으면 배우들이 다 같이 가서 그곳을 한 일주일 숙박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올라오는데 전 계속 왔다 갔다. 어디서부터요? 평창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한 3시간만 걸리는데. 네, 거의 한 그렇게 걸리는데도 그 왔다 갔다 했었어요. 거의 매일이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리를 비우게 되면 왠지 너무 더 불안하고 일일이 막 다 체크를 전화해서 계속 막 물어봐야 되고 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지 않아요, 그럼? 바쁜데 좀 괜찮겠지 하면 꼭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이 뭐 준비물을 빼뜨렸다든지 숙제를 못 해갔다든지. 아니 근데 두 분도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진짜 그 똑같은 상황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와 같은 상황이 불과 몇 주 전에 있었어요. 매일 갔어요. 집에 가다가 내가 가도 어차피 잘 때 들어가서 잘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딱 하루만 마지막에 그 숙소에서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 그렇게 좋더라고요. 반전. 아니, 저도 선생님. 제가 막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나서 들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저 정화 씨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아이가 없던 시절에도 또 어머니 간병을 또 언니가 완전히 하셨대요. 직접. 네.
활동하면서 약간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있었고 그게 한 데뷔하고 5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조금 나의 삶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시기를 가질 때쯤 이제 엄마가 아프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이제 암이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새벽에 검사를 하러 가시면 제가 항상 모시러 가고 가서 검사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재발하셔가지고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작품을 뭘 하나를 하기로 하고 리딩까지 다 마친 상태였는데 지금 당장 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연락을 받고 정말 죄송한데 고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품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딩까지 다 한 네네. 제가 이 시간에 엄마랑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제가 간병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옆에서 간병을 한다는 게 이게 전문 간병인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거의 이제 혼수 상태 비슷하게 계셨기 때문에 몰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뭐 문제 생기면 뭐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목욕하러 가실 때 제가 같이 가서 같이 뭐 이렇게 거동 도와드리고 그 정도였어가지고 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안해 하셨어요? 정화 씨가 이렇게 케어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문 간병인들이 환자를 잘 일으키고 뭐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이제 자식이라도 이게 서투르면 맞아요. 환자는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 여쭤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쭤보질 못했고 그냥 당연히 내가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완벽한 걸 추구했던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근데 왠지 연습벌레일 것 같은 느낌이 쫙 나요. 특출난 재능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 남들보다 더 배로 나는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한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연기란 걸 시작했고 근데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너 잘못됐어 라고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막 그냥 길 잃은 아이처럼 그냥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극단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네, 거기서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저는 9시에 가서 선배님들 방석을 다 깔아놓죠, 제가. 다 깔아놓고 선배님 오시면 믹스커피 타서 선배님 막 갖다 드리고 연습이 끝나면 막 2시까지 혼자서 연습하고 가고. 그때 당시 진짜 이쁨 받았을 것 같아. 정말 이뻐하지. 아니죠. 그 연극반 당연 형님들이 불편하지. 불편한가? 근데 되게 좋게 봐주시는 선배님들도 있으셨고 되게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 왜 설치나?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왜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극 중에 이게 러시아 작품이어서 독주를 마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연습할 때는 그냥 맹물로 이렇게 먹고 뭐 표현하는 그 씬이 있었는데 상대 배우분이 공연 당일날 나는 술을 진짜 먹어야겠다. 리얼하게 주기 위해서 술 좀 같이 마셔보자. 저는 이제 공연 당일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나는 소주는 좀 너무 약해서 못 먹으니까 한 40도 정도 되는 그런 독주로 해보자. 저는 술을 전혀 못 먹었었거든요. 약한 모습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하자고. 할 수 있어요. 하시죠. 어떻게 보면 테스트일 수도 있겠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들으면서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이건 뭐 음주 공연을 못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오기 아닌가? 오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좀 약간 거절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제가 못해요. 되게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아요. 의외로 잘 못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그때 그런 거절을 못하는 것도 일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약간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한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간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고 유한한데 전기 콘센트를 딱 플러그 딱 꽂으면 탁탁탁탁탁 작동되는 기계처럼 무한 작동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네요.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요. 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운전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밤에 늦어도. 그러면 사실은 안 오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곤하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너무 무리해서 오면 건강에도 무리가 가고 아이를 만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 달리는 마차예요. 막 말 달리자 이러고 달리는 너무너무 에너지도 많고 이 한계를 이거는 내 한계를 좀 넘어가는데요. 내지는 이건 좀 무리지. 이런 게 못 받아들이시네. 근데 쌤, 쌤처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저도 없어요. 그냥 거절 잘 못하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러면 예, 제가 남의 얘기를 좀 거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요렇게 맞아요. 맞아. 열심히 산다에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해본 적이 없는. 네. 금쪽 상대여서 참 좋은 거. 아니 진짜 네. 금쪽 상대여서 참 좋은 거.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진짜 써야겠다. 거절을 못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못하죠. 이거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책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자책을 한다.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남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자책이 시작이 되고 신이 아니라 다 잘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은 제가 뭐 배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길거리 캐스팅으로 우연하게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만해요. 그럼요. 길거리를 아예 안 돌아다녔어요. 그렇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기계처럼 일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새로웠던 일들인데 이게 막 4년, 5년이 되다 보니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친구들은 다 나를 그냥 연예인으로만 보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고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질문을 받으면 정아 씨는 무슨 색깔 좋아해요?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맛있는 거 뭐 좋아해요? 뭐 이런 물어보면 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나 무슨 색깔 좋아했더라? 이거 질문 받았으니까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 무슨 색깔 좋아해요? 이제부터 난 이 색깔 좋아해야지. 약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에 대해 너무 몰랐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했을 때 행복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좀 쉬어야겠다. 내가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이제 한 5년 정도 뒤였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머니 아프신 걸 알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거의 밝은 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늘 밤에 눈 감으면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당장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당시 일기 보면. 네, 그때 정말 심지어 그냥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도 처방을 받아서 약도 한동안 먹었었고 그래서 불면증도 되게 심했었고 그래서 그때 좀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였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힘들면 쉬고 싶다이지 네, 힘든데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고 싶다에서 죽고 싶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게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활동하는 5년 동안 정화 씨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힘든 거는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언가를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부담감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제가 2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사실 대본이 이해됐던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 사랑을 해도 이별을 해도 그게 다 그냥 이랬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했지 내가 직접 이 감정을 느껴서 내 감정에서 끌어나와서 연기했던 적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연기는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난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해야 돼, 리셋해야 돼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연극 그 네. 무대로 가신 건가요? 네, 네. 좀 이해가 되네요. 약간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정화 씨 입장에서는 느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연기에 본인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충족이 네. 안 되고 충분치가 않고 성에 안 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내가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예, 그럼 보통 연예인들이 계속 나를 써주고 같이 일함에 있어가지고 크게 얘기 안 하면 보통 내가 다 잘하고 있구나. 맞아. 그렇지. 내가 그 사람들의 니즈를 내가 충족을 시켜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발전이 없나? 내가 못하나?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궁금한 게요. 모든 대중이 다 정화 씨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피드백을 받을 때 더 마음이 힘드세요? 아니면 네. 대본이 정말 내가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이게 어떤 거지? 이럴 때 더 괴로우세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데뷔하고 초반에는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날 욕하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수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진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 작품이 제가 막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 진짜 괴로웠어요. 본인한테 되게 엄격한 느낌이 든다. 되게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시네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예를 든 건데요. 작품 활동을 해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근데 아이랑 통화를 했더니 엄마 오늘은 안 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가죠.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표현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인당수의 아버지를 위해 몸을 던진 요녀 심청이 같은 상황으로 왜 본인을 끌고 갈까? 이거를 정신과적 용어로 보면 세도마조키스틱하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고 그거에 막 힘들어 하는 거에 또 행복을 느끼고 약간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행복을 느끼는데 또 너무 힘들면 그게 또 되게 막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근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화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교녀 심청이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숙소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그 엄마 간병을 언니 스스로 하신 거 그것까지는 이제 딸의 마음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해는 제가 가지만 이미 대본 리딩을 마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약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컴프로마이즈라고 또 영어 단어로 표현하죠. 타협, 협상?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황이 어머니를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면 보통은 간병인을 두고 금요일 오후부터 가시고 제가 주말엔 있고요. 주중에는 해주시고요. 뭐 이런 게 이제 잘 타협을 보는 건데 그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 김정화는 이런 사람이야. 이래야만 해. 라는 데에는 몸이 편하면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되게 내가 노력 안 하는 거. 그렇지. 노력 안 하는 거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약간 극한 상황에 힘들게 본인을 거기 둬야 그거를 극복하고 해내는 걸 통해서 내가 좀 안정을 찾고 만족을 느끼는 면이 있지 않나? 너무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엄마 간병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진짜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자서 거의 임종하시는 날 제가 거의 병원에서 진짜 꾸벅꾸벅 엄청 졸았어요. 제가
회진을 도시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저 그때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빨리 동생분 깨우라고 이제 엄마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빨리 깨우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도 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임종만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간 제 몸을 굉장히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할 도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맞는 거고 라는 생각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아프신 시간 동안 제 옆에 있었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아 그래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혹시 어렸을 때도 효녀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좀 불화가 많이 있었어요. 집안에 많이 다투셨고 싸우는 모습을 항상 많이 봤고 근데 언니가 자꾸 방황을 하니까 그게 또 싸움의 원인이 돼서 더 싸우시고 그래서 그냥 나라도 말 잘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나라도 엄마 속 썩이지 말아야겠다. 나라도 저 싸움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네. 정하는 착하지, 정하는 말 잘 듣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어요. 어렸을 때. 자꾸 하셨지만 네. 어머님 좀 정아 씨한테 어떤 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엄하셨어요. 그러니까 혼을 되게 많이 내셨고 그러니까 친구랑 싸우고 들어오면 친구랑 싸워서 죄송합니다. 그 집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엄했고 제가 조금 크고 나서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엄마의 아픔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구나.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랑 표현을 잘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니까 되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어떤 표현을 해주시던가요, 어머니가? 사랑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안아주고 손잡고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했었거든요. 커서는. 그러면 두 분이 이혼하신 다음에는 정아 씨는 누구하고 사셨어요? 저는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고 한 이혼하시고 한 3, 4년 뒤에 연락이 됐죠. 저희 엄마랑. 꽤 시간이. 네. 그러면 어머니하고 한 3, 4년 연락이 안 될 때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유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 네,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없이? 네네네. 내일은 오시겠지? 근데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 그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겠네요. 엄마는 우리를 덜 사랑했나? 혹은 뭐 진짜 우리가 엄마 인생에 별 도움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얼마 안 있다 저희 언니한테는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근데 저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되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 그래서 더 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냥 약간 너무 힘든 상황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 너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기억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 저만큼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의식적으로 잘 안 떠올라요. 그 생각을 해봐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기억 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 밑면에 묻어둔 그 감정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그 일이 아니어도 그 감정을 건드리는 일상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탁 건드려졌을 때 마음 안에서 확 증폭이 되죠. 그 괴로움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효녀 심청이처럼 아무한테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생존의 한 방울을 다 써서 본인이 완전히 문드러진다고 느낄 만큼 해야 그 위치에 본인을 둬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출을 할 때나 집을 나갈 때나 꼭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버려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다 큰 정화 씨지만 그 유기불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어머니를 만나게 됐을 때 보살핌 필요한 어머니를 정화 씨가 마치 엄마처럼 보살핀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 유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사랑받을 것 같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의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의식에 떠오르는 건 아닌데요.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을 하시게 된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어찌 하나이겠습니까? 근데 막내 딸이 18이 됐을 때 마음을 먹고 나가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커서 이제 내가 좀 없어도 그래도 조금 자기 삶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어머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누군가 사랑도 너무 크지만 원망도 있었고 제 안에 그런 오해들도 되게 있었고 근데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사실은 막내딸인 나 때문에 조금 더 참았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엄마의 자리를 조금 더 지키려고 나 때문에 더 노력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엄마도 나를 많이 사랑하셨던 거네? 라고 엄마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엄마의 생각과 이야기를 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조금 그래 나도 사랑받았었구나라는 걸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화 씨 얘기 듣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화 씨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좋은 딸의 얘기는 있고 좋은 엄마의 얘기도 있고 좋은 배우로서의 얘기도 있는데 김정화 씨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언뜻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져 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했고 활동을 하면서도 민폐끼치면 안 되니까 씩씩해 보여야 됐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습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꾸려고 해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제 감정대로 막 살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감정들이 이래서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좀 해소가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쌍코피 터지게 안 해도 그냥 원래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달리는 마차에 불을 계속 지르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활활 타서 재만 남아요. 그게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차피 우리가 꽤 오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생을. 하루만 살고 죽을 게 아니니까 우리 정아 씨가 그런 걸 좀 잘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창에서 어떨 때는 주무시고 오시고. 언니 엄청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하고 어쩔 때는. 시도해 보겠어요. 네. 모든 역할을 다 잘하고 싶어요가 고민이었던 우리 김정화 고객님께 내려주시는 오은영 박사님의 매직. 뭐죠? 나 있고 너 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너와 나는 자웅동체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잘 보살피고
나를 잘 보호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람과 지냈는데 너무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나 있고 너 있다. 내가 있어야 네. 되게 그 흔한 말도 있죠. 엄마가 행복해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말인 것처럼 제가 더 행복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요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나 있고 너 있다. 네. 형이도 있다. 네, 여기 박사님도 계시고. 일단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네. 오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자, 놀러 오세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SNS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불면증이 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이유가 내기를 하나 봐요. 1억만 좀 해달라. 상담을 해주는 거는 다 좋은 일일까요? 상담의 목적은 때문입니다. 엄마야.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 난 죄인이야. 불지옥에 타서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 마음은 네, 많이 이해가 돼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